안녕하세요. 굿 라이팅입니다. 자, 송다정 씨 오늘 에세이에도 어우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자, 요거는 이제 5월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자, 5월인데, 자, learn by yourself or with a teacher. 자,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낫니?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낫니? 라는 게 주제예요. 자, 본인은 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더 낫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쓰셨어요. 요 주장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일단 이렇게 주제가 두 가지가 너의 선택은 어떤 거니? 1번이니 2번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본인의 주장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강하게, 스트롱하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어요. 조금 힘들어서 좀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진행을 이제 그 본인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수업에 나갈 건데 참조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요 뒤에 건 제가 다 지워버렸죠? 그쵸? 자, 왜 지웠냐면 요 내용이랑 너무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 뒤에 거 지워버렸습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서론에는요. 서론을 잘 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훅이라고 하죠. 훅으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우리 본론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오전에 이제 요 첫 번째 문단에 서론에서 요약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글을 쓸 때 서론에다가는 본론에 나올 내용을 요약을 해서 넣어라라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에세이 쓰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책 같은 데 보면.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관철을 먼저 시키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지금 요 내용에는, 요 두 번째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갔냐면, 지금 요 뒤쪽에 나오는, 본론에 나오는 요런 내용들 있죠? 요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걸 다 지운 겁니다. 굳이 이렇게 본론에 나오는 내용을 서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어법은 제가 고쳐놨는데, 사실 오늘 어법보다는 내용적인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저번에 하신 것처럼 쪽지를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본인이 어떻게 쓰셨냐면, 학생들은 뭐 인터넷 렉처나 북스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셀프 컨트롤링이나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죠. It is not easy. 그쵸? 어때요? 요거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네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장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않으니까 서론에다가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도와준다면 모든 것들은 더욱더 손쉬워질 것이다 라고 본인의 주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철을 시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딱 나의 의견은 이거야, 나의 주장은 이거야 라고 때려 박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서론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요 위에처럼 다음에 나올 내용을 요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alright? 이해 갑니까? 자, 요약을 굳이 하고 싶다면 나중에 그 결론 쓸 때 글이 되게 힘들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서론 쪽에다가는 본인의 그 요약을 하지 마세요. 요건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본인의 주장이 요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도와준다면 모든 것은 더욱더 손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 갑니까? 요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공부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Instead, 대신에 everything will be much easier. 모든 것은 훨씬 더 손쉬워질 거야. 만약 선생님들이 도와준다면 누구를? 학생들을.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본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본인이 쓴 에세이가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그쵸?
근데 지금 다 지워졌어요. 왜 지워졌을까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Alright? 자, first of all, 요렇게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그쵸? 자,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they feel hard to control themselves.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애들은 그들 자신을 통제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 attractive things가 많아. 그지?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지속할 수 없어. 요게 집중 내용이거든요. 그 메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굳이 when students study alone 뭐 요렇게 상황을 가정해서 쓴다거나 since there are a lot of attractive things surrounding environment students always cannot keep going their study 요렇게 굳이 이렇게 느려서 쓸 필요가 없어요. Alright? 자 볼게요. First of all 자 첫 번째로 there are lots of attractive things 자 여기에서 분명히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지금 쓴 문장에서 제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attractive things예요. 그렇죠? 자, attractive things가 있어. 그치? 애들이 뭐 할 수 없는? 그들이 hard to feel, hard to resist. 거부하기에 굉장히 힘든 attractive things가 있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들 주위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다음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만약 애들이 strong self-control. 자, strong self-control 여기 나왔죠? 그죠? 여기 나와버렸죠. 자, strong self-control이 없으면 그들은 뭐 숙제를 끝마칠 수 없다. 왜냐면 요런 것들 때문에 그죠? 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요렇게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볼게요. 잘 볼게요. 제가 쓴 게 똑같이 if로 시작이 됐어요. 그죠? 똑같이 if로 시작이 됐습니다. Students do not regulate themselves from doing such things. Like playing computer games, watching TV, or meeting friends, they may fail to focus on their study. 이게 제가 쓴 내용이거든요. Okay? 자, 볼게요. 본인은 이렇게 썼어요. Students do not have the strong self-control.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죠? strong self-control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그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뭐 하는 것으로부터 요런 걸 하는 것으로부터 그쵸? 자, 어법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뭐하지 못한다면 do not regulate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치? 그들은 may fail to focus on their study 그들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요. 이해 갑니까? Alright?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Alright? 자, 볼게요. 그 다음 거 내용 보면요. It leads students. 자, 요거 보면 it leads라는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결과예요. 그쵸? 이거 결과예요. 본인이 지금 여기다가 뭘 했어요? 여기에서는 상황을 제시를 했어요. 그쵸? 이러한 상황을, 잘못 썼네요. 가정을 했어요. 그쵸?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결과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본인이 지금 제출한 에세이를 보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여기서. 자, 상황을 가정을 했어. 상대방한테. 이거는 근데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글이야.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글에 상황을 가정하고 결과만 말해주는 거니까 이 상황을 가정하고 결과를 얘기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상대방이 설득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만약에 저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다정씨는 야 선생님이랑 꼭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의견을 나한테 관철을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본인이 상황을 가정을 해서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알려줘야 야 그것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 모든 글에는요 가정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가 만약에 나의 의견에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해결책을 무조건 항상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결과로만 이렇게 문장을 끝맺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여기에서 제가 참 놀랬던 게요. 결과를 일단 썼어요. 그죠? 이거 결과야.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데가요. 그죠?
근데 웃긴 거는 여기다 결과를 또 써놓으셨어요. 지금 결과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도 나오고 요 결과도 나오고. 그죠? 근데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쓸 때는 뭐든지 그래요. 이건 과학에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실험을 했으면 물론 몇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변수가 있어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한 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를 적용해서는 한 가지 변수를 적용했을 때 한 가지 결과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거의 없는 경우고요. 기본적인 원리로 따지자면 한 가지 상황에 한 가지 변수를 적용을 하면 한 가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본인은 어떻게 썼어요? 지금 요거랑 두 가지 결과를 쓰셨단 말이에요. 요거는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alright?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죠?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이 여기에 다시 관철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최소한 이런 일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에는 방지하는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들은 아직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미성숙한 존재들이며 충분히 성숙한 사람의 지도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 뒤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양념장 같이 제가 조금 첨부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문장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시는 거예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할 게 뭡니까? 자, 상황을 가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고 이 글은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쓴 거야. 그러면 뭘 제시해야 돼?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까? 자, 해결책을 우리는 뭘로 제시를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이러한 것은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네요. alright? 자, 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 다음 거는요 거의 쓸 게 없어요. 자,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그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 2거든요. 근데 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개념이 메인 아이디어 2에서 나온 게 메인 아이디어 1에서 나온 거랑 너무 겹쳐요. 어느 부분에서 겹치냐? 자, 요 밑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Shorten their studying time. 본인이 쓴 에세이니까 아실 거예요. Time of study, control themselves. Control themselves는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나왔던 내용인데 메인 아이디어 2에다가 왜 다시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발 메인 아이디어 1하고 메인 아이디어 2 이렇게 쓰실 때 서로 범주 구분해서 쓰세요. 범주 구분해서. 여기다 A 써놨는데 여기다도 A 써놓으면 안 돼요. 무슨 벤 다이어그램 하는 것도 아니고 교집합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집합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인 아이디어 1이랑 메인 아이디어 2는 연관성은 있대. 주제가 요소가 같은 게 겹치면 안 돼요. Control themselves는 분명히 위에 M1에 메인 아이디어 1 쪽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나왔던 요소예요. 나왔던 팩토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더 진짜로 메인 아이디어 2 쪽에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사실은 요거를 제가 살려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on the other hand라고 쓰시는 거 좋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on the other hand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econdly로 제가 고쳤어요. 이렇게 자, studying with teachers. 자,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것은 원래 efficient라고 쓰셨어요. 효율적이라고 쓰셨는데 이 efficient는요. 뭔가 툴 같은 거 이런 거에만 국한됩니다. 이해 갑니까? 도구 같은 거. 시간이라든가 효율성. 그죠? 시간의 효율성. 뭐 이런 거 요 툴에만 언급이 되는 거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뭐 선생님이 뭐 도구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는 efficient는 좀
아예 개념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effective라면 몰라도, 그렇죠? 효과적이라면 몰라도 효율적인 거는 절대로 적용이 안 돼요. 선생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네, right?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건 첨부를 했습니다. 첨가를 했어요. school teacher 선생님들은요. 자, 여기에서 보면 본인은 어떻게 하셨냐면 선생님들은 trained to teach 가르치려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선생님들은 가르치려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은 are professionally trained people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더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Who have a certificate in teaching. 자, 요거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요 라이선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쵸? 자, License of Edu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A certificate in teaching. 요거 좀 포인트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보면요.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잡아드렸을 텐데 lead는요 항상 이끄는 대상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to 동사원형. 이거 지난 시간에 안 잡아드렸나요? 안 잡아드렸다면 지금 외우세요. 자, lead는요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주어는요 이끌어요 학생들을, 선생님은요 이끌어요 학생들을 투부정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나는요 이끌어요 다정씨가 영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right? 자, 항상 lead 들어가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lead가 들어가면 중간에 대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alright? 그래서 제가 이거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저번에 틀렸던 거 또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는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제가 다 지워버렸을 거예요. 문장을. 그죠? 왜 지워버렸을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내용이 어쨌든 뭐 선생님들이 뭐 시간 관리도 해줄 수 있고, 그죠? 학생들의 지식을 더 키워줄 수 있고, 그죠? 선생님들은 정확한 accurate information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내용은 괜찮아. 내용은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 아이디어 1이랑 너무 개념이 겹쳐요. alright? 그래서 요거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쓴 거예요. 요걸 참조해서 에세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요건 이제 본인이 쓴 거랑 똑같죠. 자, 그들만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본인은 조금 더 길게 쓰셨고 저는 좀 짧게 축약해서 썼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즉각적으로 학업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것도 본인이 쓴 내용이죠. 하지만 순서가 다르죠. 지금은. 자, 이 과정으로 하여금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요. 그쵸? 자, 똑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제 메인 아이디어 했을 때는 이제 상황을 가정을 했어요. 그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결과를 얘기를 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을 시켰어요. 그쵸?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메인 아이디어 2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장단점이 좋아 요 내용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 예시를 들었어요. 그쵸? 왜 좋은지 예시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처음에 좋아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진짜 효율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 거 아니에요. 자,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요 마지막에 이러니까 좋은 거야 요렇게 얘기를 끝맺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정은 굉장히 좋아. Very good.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 Example 들었죠. 그죠?
왜냐면 이런 과정에서 설명을 좀 곁들여서 하면 좋아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benefit, 그죠? 이런 benefit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장점을 항상 강조를 해서,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장점을 항상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내용이 설득하기엔 딱이죠. Alright? 이해 갑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 돼. 그쵸? 왜요? 왜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 선생님들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도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축적된 지식이랑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어. 학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정확한 답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이 과정, 이제 장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과정으로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걔네들의 자신들의 학업적 탐구의 깊이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들로 인해서. Alright? 자, 선생님들로 인해서 학업적 탐구의 깊이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라는 건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쵸?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생긴단 말이에요. Alright?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요거 조금만 이따 갈게요. 자, 여기 보면요. While students study with their teachers, they can concentrate on study all day, and it helps getting good grades.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본인이 지금 제시를 한 그 주장이 뭐냐면, 결론에서 제시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효율성이 좋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 이거 다 본인이 쓴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본인이 지금 다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지는 않아요. 그죠?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진 않아요. 그랬으면은 이 세상에는 뭐 지잡대나 이런 건 하나도 없게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효율성을 얻게 되는 건 아니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모든 글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할 때는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식선. 오케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A와 B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상식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홍어라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홍어가 먹기에 거북하다고 느낀다. 이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그 상식선이거든요. 그쵸? 일반 사람, 거의 대부분 홍어의 냄새가 역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냄새가 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쵸? 그죠? 근데, 왜냐면 홍어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게 맞으니까. 맛은 개별로 하더라도. 그쵸?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홍어에서는 냄새가 나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겹다는 거.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상식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글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 나는 홍어 냄새가 정말 꽃 냄새처럼 좋던데. 홍어 냄새는 꽃 냄새와 같다. 이렇게 에세이를 쓴다면 이 에세이는 완벽하게 100% 틀린 에세이가 돼요. 이해 갑니까? 본인의 주장이 있더라도 그 주장을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예시를 들고 상식선에서 뭐 적용을 해서 그쵸? 적용을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홍어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홍어는 뭐 이렇기 때문에 꽃냄새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리고요, 요런 주제들은요, 사실은 어떠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서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의 상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Alright?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반대 주장을 제시를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글을 써서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예시를 든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그거 구분 잘 하셔서 해야 돼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런데 요것도 제가 요걸 얘기하는 거는요. 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요걸 공부를 하는 게. 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는, 자,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땐, 뭐, 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까, 뭐, 시간 단축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퍼센테이지보다는 이제 약간 흑백 논리라고 하죠. 그죠? 흑백 논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시간 단축이 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효율성도 좋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어. 가능성은 있겠지. 그쵸? 만약에 본인이 좋은 대학교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시간 단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리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본인의 에세이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 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나랑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넌 점수 잘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약간의 그 어감의 뉘앙스,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죠? 에세이는 한 단어 하나 선택을 잘못을 해도 에세이 전체가 다 그 에세이 구조 자체가 다 뒤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쓰는 거라든가 뭐 어휘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요. 자, 봅시다. 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개인과의 경우 가능합니다. 시간 단축. 빨리빨리 배울 수 있겠죠. 왜냐면 집중적으로 혼자서만 수업 받으니까. 하지만 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학교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명만 붙잡고 봐줄 수가 없잖아. 그쵸? 선생님이 그냥 대충 수업을 하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다 X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제시한 얘기는 다 어긋나요. 설득을 하기에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에요. 만약에 요 것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건요,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량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들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좋은 인재는 건강한 사회의 원동력. 요거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요거 내용 쓰셨었죠? 그렇죠? 마지막에 좋은 인재는 건강한 사회의 원동력. 요거는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선에서도 인재가 많으면 사회가 잘 돌아갈 거야 라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도 이렇게 마지막 내용에도 조금 흑백 논리도 좀 많이 보였고요.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도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밑에는요, 좀 도움이 좀 되실까 싶어서 제가 에세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야 할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거 잘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1번 있죠? 요거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1번에다가 1-1 있죠? 자, 얘가 메인 아이디어 1인 거예요. 그리고 1-1은 supporting 아이디어예요. supporting idea. 오케이? 이해 갑니까? 얘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1번에 속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자, 하나만 설명해 드리자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흔히 생기는 일들을 예방하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쓴 거예요. 그대로 썼어요. 컨트롤하는 역할을 함. 그죠? 자, 요거를 문두에 쓰는 거예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쉽게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생님은 옆에서 그들을 자극하여 꾸준한 동기부여 제공을 해야 된다. 그쵸? 동기부여 제공을 해야 된다. 가능은 빼시고. 자, 또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학생이 혼자서 좌절하기보다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선생님이 왜 있겠어? 그쵸? 학생한테 선생님이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고 약간 시야를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본인은 지금 위에 에세이에다가 뭐만 쓰셨냐면 컨트롤을 한다. 그쵸? 그리고 공부를 도와준다. 선생님의 기본적인 일만 얘기를 하셨죠. 아주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근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에세이에 쓸 필요가 있어요. 이해 갑니까? 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학업을 지원을 하죠. 학생들. 학업을 지원을 하고 그들의 진로에 대한 것도 컨설팅을 다 해줘요. 그쵸? 그리고 애들 뭐 진로에 대한 거는 뭐 상담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학업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수업도 있겠고, 뭐 과제를 도와준다, 뭐 이런 것도 과제를 내준다, 뭐 시험을 본다, 그죠? 이런 것도 있겠고, 그죠? 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요런 거를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송다정 씨. 오케이? 자, 너무 단면적으로 에세이를 쓸 때 너무 단면적으로만 쓰지 마세요. 너무 단편적으로 쓰지 마세요. 오늘 에세이가 제가 송다정 씨 에세이를 지금 4번 첨삭을 했잖아요. 오늘까지 4번입니다. 4번인데 에세이가 너무 단편적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simple입니다. too simple. 그래서 이 에세이는 도저히 성인의 에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시각이 너무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자, 에세이를 쓸 때는요, 이 겉의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요 속 안에 있는, 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맞은편까지 그 안쪽 모습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alright?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에세이 주제를 선택해서 하실 때 분명히 무조건 요렇게 에세이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 요런 식으로 하시는 좀 과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에세이에서는요. 좀 더 발전된 것을 기대를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이 33분 됐거든요. 33분 조금 넘었습니다. 거의 한 34분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지간하면은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거 잡아드리고 싶은데 어법이랑 어휘는 혼자서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적인 면을 잡아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돼요. 쪽지로 무조건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제가 그 첨삭을 좀 해드릴게요. 이해 가셨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법이랑 어휘를 제가 내용적인 면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